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왔는데요. 나라가 시끌시끌했습니다. 워낙 큰 손이기 때문이죠. 87세인 살만 국왕이 있지만 이 실권은 국가수반 총리인 빈 살만 왕세자가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석유 의존도를 줄이겠다면서 초대형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정부나 기업에겐 큰 기회가 될 수 있죠. 1박 2일 한국에 머물면서 맺은 협약 규모만 40조 원에 달합니다. 우리 기업 8대 총수가 오늘 오후 이 빈 살만 왕세자가 머물렀던 숙소에 모였는데요. 그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안보겸 기자, 이제 왕세자가 이 한국 일정을 마무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아직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재계 인사들과 차담회를 가지고 있는데요. 곧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이제 나오게 되면 왕세자는 곧 호텔을 떠나고 곧 서울 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왕세자가 출국할 예정인데요. 아직까지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서울 롯데호텔은 삼엄한 경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오후 5시 넘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과 만났는데요. 국내 20대 그룹 오너 가운데 8명이 참석해 약 1시간 동안 단체 회동에 나선 겁니다. 약 660조 원 규모로 사우디에 짓는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인 네옴시티 사업을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하고 있어 이 자리에서 우리 기업들과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협력할지 논의한 걸로 전해집니다. 왕세자는 방한과 동시에 40조 원 선물 보따리도 풀었습니다. 바로 국내 주요 기업 정부기관과 MOU를 체결한 건데요. 모두 26건으로 약 40조 원 규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우디 투자부는 오늘 오전 투자 포럼을 열고 26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키디아, 홍해 등 미래도시 건설에 한국의 최첨단 건설공법인 3D 마줄들을 적용하는 사업도 서로 신뢰하는 라피크만이 추진 가능한 협력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협약별 규모만 조 단위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성사될 경우 제2의 중동 특수를 누릴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롯데호텔 앞에서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오늘 오전엔 윤석열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의 회담도 열렸는데요. 그 장소가 대통령 관저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이사 온 뒤에 첫 손님인 거죠. 그만큼 극진하게 대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를 맞이합니다. 열흘 전 입주한 관저의 첫 손님으로 빈 살만 왕세자를 초대한 겁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실은 외빈의 각별한 예우를 갖추고자 하는 대통령 부부의 뜻을 반영해 회담장이 관저로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시간 30분간의 회담과 오찬에는 업무동과 주거동으로 분리된 관저 공간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고위급 회담과 오찬은 업무동 리셉션장에서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의 단독 환담, 정원 산책은 주거동에서 이뤄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네옴시티 조성 등 양국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왕세자님께서 사우디 비전 2030을 통해 사우디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지금 양국의 관계가 또 새로운 관계로 도약할 적기라고. 대통령실은 빈 살만 왕세자도 에너지, 방위산업,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양국 간 전략 파트너십 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 위원회 신설에 합의하여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기반을 강화하게 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회담 전 기념사진을 촬영할 때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빈 살만 왕세자가 대통령과 가족의 진심이 머무는 관저에서 첫 만남이 이뤄진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재산이 2조 달러로 추정이 됩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해서 미스터 에브리띵으로 불리는데요. 이 철통 경호로도 유명해서 일거수일투족이 화제를 낳죠. 이 빈살만의 방한 24시간을 박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벽 2시에 가까운 시각, 삼엄한 경비 속에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일행의 차량이 차례로 들어옵니다. 왕세자가 머무는 호텔 신관 출입구 밖엔 차량 한 대가 들어갈 크기의 흰색 천 가림막이 설치돼 외부 시선을 차단했습니다. 로비에는 폭발물 등 위험 물질을 감지하는 보안 검색대도 설치됐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위해 호텔을 오갈 때 여러 대의 호위 차량이 따라붙으며 철통 경호를 자랑했습니다. 왕세자가 호텔에 들어갈 때는 방탄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소총으로 무장하고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폭발물 탐지팀이 호텔 외곽을 순찰했고 가림막이 설치된 출입구에서 30m 떨어진 곳에 바리케이트를 쳐 일반인들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대기업 총수들은 빈살만 왕세자와 차담회를 갖기 전 PCR 검사도 받았습니다. 빈살만 왕세자의 통 큰 소비도 방한 전부터 화제였습니다. 그가 묵은 로열 스위트룸은 1박에 2,200만 원. 선발 때까지 고려해 이 호텔 400개 객실을 한꺼번에 예약했습니다. 방한 일주일 전 도착한 왕세자 전용짐들이 호텔 주차장을 가득 채운 모습도 화제가 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경제산업부 강유연 기자 나왔습니다. 자, 빈살만 왕세자가 하루 왔다 가는 건데 온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왕도 아니고 왕세자인데요. 그래도 사우디아라비아 1인자로 봐야겠죠? 네, 사우디의 사실상 최대 실권자로 볼 수 있습니다. 87세인 살만 빈 압두라지즈 국왕 세 번째 부인의 아들인데요. 올해 9월 국가의 공식 수반인 총리에 임명됐습니다. 2017년 사촌형을 반역 혐의로 몰아내고 왕세자에 등극한 뒤 실권자 역할을 해왔는데요. 정부의 수장이자 외교적으로도 대표자가 된 겁니다. 비공식 세계 최대 갑부에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미스터 에브리띵이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자, 오늘 하루 방문이 40조짜리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우디 투자부 장관은 사우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총 300억 달러, 약 40조 원의 투자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한국 기업과 사우디 간 총 26건의 MOU가 체결됐습니다. 3년 전인 2019년 6월 방한 때는 83억 달러 규모로 MOU 23건과 계약 1건이 체결됐는데 규모가 3배 넘게 커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겁니까? 자, 우리 기업 총수들에게 일정을 어제 알려줬다면서요? 네. 빈살만 왕세자 방안에 8명의 대기업 총수가 그가 묵는 숙소로 달려갔습니다. 우선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 4명은 이번 주 초 일정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이재용 회장은 매주 목요일 재판에 참석하는데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차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어제 저녁쯤 CJ, 두산, DL, 현대중공업그룹 4곳에 추가로 초청하는 통보가 갔는데요. 모두 일정을 조정하고 참석했습니다. 흔히 갑을관계로 표현하는데 우리 기업이 의린 거예요. 자, 이 이유가 이제 수주를 해야 하는 건데 네옴시티 이게 중요하다면서요, 네옴시티? 네, 맞습니다. 사우디는 2016년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비전 2030을 발표했는데요. 핵심이 미래형 신도시 네옴시티 건설입니다. 이집트와 요르단과 접한 홍해 연안 황야에 서울의 44배 면적의 도시를 짓는데 사업비만 5천억 달러, 약 660조 원입니다. 올해 한국 정부의 예산 607조 원보다 많습니다. 주거 및 상업지구, 바다 위 산업단지, 산악관광단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중 핵심은 주거상업지구인 더 라인입니다. 500m 높이의 유리로 주변을 둘러싼 직선 모양 도시인데요. 거리가 170m로 서울에서 대전 정도 거리입니다. 양끝에서 고속철이 20분 내로 주파를 하고 100%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니까 SF 영화 같네요. 네. 그럼 자, 우리 대기업들은 그 네옴시티에서 뭘 하려는 겁니까? 일단 사막에 거대 도시가 지어진다고 하니까요. 네. 초고층 빌딩과 각종 인프라 수주전에 건설업계가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10억 달러짜리 터널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네옴시티 관련 입찰은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옴시티의 컨셉이 친환경 스마트 도시거든요. 5G 통신망과 인공지능, 에어택시, 태양광과 수소에너지 등 국내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로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분야와 일치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 경제에 사우디발 제2의 중동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가 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맺은 건 MOU고 사실은 이제 계약까지 가야 진짜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MOU는 말 그대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입니다. 앞서 2019년 방한 때에도 수소에너지와 탄소 섬유 개발, 사우디 내 생산시설 건립, 화학제품 협력 등 다양한 MOU를 맺었는데요. 이 중 일부는 현재 진척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겠네요. 네, 아는 기자 강유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직접 민주당과 정진상 실장의 주장에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정 실장이 집으로 오라고 해서 돈을 들고 갔다. 당시에 정 실장을 보호하려고 계단으로 갔고 언제든지 대질에 응하겠다고 말이죠. 자세한 내용은 김민곤 기자가 전합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작심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자택 아파트에 돈을 전달할 때 계단으로 올라간 이유를 밝힌 겁니다. 들어올랐으니까 집으로 간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그 상식적으로 CCTV가 있다 생각하니까 그거 5층까지 걸어 올라갔는데 근데 계단 가면은 몇 층 가는지는 정말 안 나오니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때는. 유 전 본부장 진술에 신빙성을 문제 삼은 민주당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계단 바로 앞이자 아파트 동 출입구부터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들어오든 CCTV에 사각지대가 없는 구조입니다. 정 실장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두고도 양측 주장은 엇갈립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압수수색 직전 정 실장이 휴대전화를 버리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정 실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이 검찰이 왔다고 말하더니 전화가 끊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한 이유에 대해서도 당시 한 기자에게 극단적 선택을 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됐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비슷한 취지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자살한다고 약을 네, 먹었다는 정리해 얘기는 주십시오. 들었지만 그 얘기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내일 정 실장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이 부분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정진상 실장과 노웅래 의원 동시에 검찰 수사를 받고 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대하는 당 지도부의 태도가 다르다는 말도 나옵니다. 정치 탄압이라면서 이 당 지도부가 정 실장을 총력 방어하고 나서는 데 대해서 자괴감이 느껴진다는 당내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당을 앞세워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의 입 역할, 얼굴 역할을 하는 대변인으로서 그 팩트 체크와 그 사실관계 확인에 대해서 좀 충실하게 하신 건지 당과는 무관한 사건을 당의 일로 인식하게 하는 오히려 적절치 못한 일 아니었는가. 김의겸 대변인 명의로 진술의 신빙성을 찾기 어렵다는 정진상 실장 해명을 내보낸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개파색이 옅은 이른바 중간지대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 재선 의원은 온 당이 매달려서 하는 게 맞나 하는 의문이 나온다고 밝히는가 하면 다른 수도권 초선 의원은 당사 압수수색 때는 어쩔 수 없이 참여했지만 점점 김용과 정진상을 지키는데 동원됐다는 사실에 자괴감을 느끼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당 지도부의 대응은 정 실장 등에 비해 사뭇 다릅니다. 신상 발언 기자회견에 노 의원은 홀로 섰습니다. 단언컨대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검찰은 저를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야당 의원들을 태양광과 탈원전 등으로 엮을 것이고 결국 그 칼날의 끝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진상 실장과 똑같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며 수사 종착지가 이재명 대표가 될 거라며 사실상 당의 엄호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초선 의원은 노웅래는 개인 비리라 하고 김용, 정진상은 정치 탄압이라고 보는 거라면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볼까요? 장경태 의원 발언 논란이 계속 커지나요? 네, 김건희 여사를 향했던 장 의원의 이 빈곤 포르노 발언이 이 둘러싼 여야 공방의 점입가경입니다. 오늘 여권 인사들은요, 포르노 앞에 여러 단어들을 붙여가면서 야권을 비판했습니다.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들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김장해주고 연탄 날라주는 건 김장 포르노, 연탄 포르노입니까? 김종숙 여사가 전용기 타고 타지마을 가신 거를 관광 포르노라 그러면 국민들이 너무한다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자, 저건 이재명 대표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폐지 줍는 어르신을 도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소환하면서 장경태 의원이 이것도 빈곤 포르노라고 일갈했어야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요, 2년 전 장 의원이 출연한 방송도 재조명됐습니다. 집이 어려워져서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뭐 배도 타보고 막노동도 하면서 돈을 좀 모았어요. 정말 생활비와 싸우면서 어려운 여건에서. 자, 보면 민주당도 장 의원을 오만하는 것 같진 않아요. 맞습니다. 이원욱 의원은요, 오해받지 않을 용어였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고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국민이 이런 용어를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으면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경태 의원은 포르노만 알고 빈곤 포르노는 모르는 이 국민의힘은 공부를 해야 한다면서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공개된 게 있어요. 네, 용산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를 초청하면서 입주 열흘 만에 일부가 자연스럽게 공개가 됐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한 사진인데요. 자,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 전에는 외교부 공간으로 썼던 곳이에요. 맞습니다. 앞 건물이 업무 공간, 뒷 건물이 대통령 부부가 사는 가족 공간입니다. 중간에는 정원도 있는데요. 오늘 고위급 회담은 이 업무 공간 안에 있는 리셉션에서 장에서 한 거고요. 또 외교부 공관 시절에서도 저렇게 종종 회담장으로 쓰였습니다. 사실 관저에 초청한다는 그 자체가 배려죠. 네, 이슬람 국가 수반인 걸 감안해서 오찬도 할랄 한식으로 준비했다고 하고요. 가족 공간 안에 있는 저쪽 거실에서 빈살만 왕세자와 단둘이 환담하고 건물 옆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4월에 찍은 사진인데요. 외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외벽에 봉황 무늬가 새로 생겼죠. 이 길을 따라 윤 대통령은 빈살만 왕세자를 배웅했습니다. 좋은 순방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 관저는 차차 또 공개가 되겠죠.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이 공개된 후에 민주당 이야기인가 보네요. 네,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이 명단 공개를 해야 된다 주장해왔던 민주당, 막상 공개가 되니까요, 조금 난감한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 언론이 큰 언론이든 작은 언론이든 언론이잖아요. 언론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한 거지요. 일단 저희 민주당에서 공개한 건 아니기 때문에 분위기를 조장한 건 민주당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개한 건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이 대표도 유족의 동의를 받으면 공개하자고 했었다. 이렇게 항변하는데 방점을 어디에 찍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그런 반론도 나옵니다.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를 합니다. 당연히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하고 유족 동의가 있었어야 한다고 계속 저희도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었죠. 유족들의 동의를 얻어서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공개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었던 것, 인식을 바라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는가 싶고요.
이 공개한 매체가 친민주당 성향이라 논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그래서 민주당을 공범이라고 몰아세우고 있고요. 민주당은 공개의 원인은 정부에 있다고 역공을 폈습니다. 사태가 이전이 된 것은 민주당의 책임이 큽니다. 민주당은 공범에 가깝습니다. 함께 여행 가고 골프를 쳤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조문조차 거부했던 이재명 대표가 추모 운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명단 왜 이번에는 하나도 공개되지 않았죠? 국힘당의 국정조사 거부 막는 것은 공범과 같이 하는 행동이다. 그들과 공범이다. 명단 공개하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되게끔 정부가 사실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의무를 방기한 거죠. 무책임한 명단 공개에 책임 공방까지 유족들의 마음은 뒷전으로 밀려버린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대구에서 발생한 LP가스 충전소 폭발 사고, 경찰은 가스 유출에 따른 화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 당시 간신히 탈출한 이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아찔합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가스 충전소에 들린 택시. 벼랑간 성강이 번쩍하더니 거대한 불길이 충전소를 뒤덮습니다.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고 택시 운전자는 겨우 정신을 차려 충전소를 빠져나옵니다. 폭발 직전 빠져나온 또 다른 운전자는 당시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허연 안개 같은 게 막 치치치치 나오더라니까. 온몸에 막 불이 붙었으니까 좀 꺼져서 하더라고. 뒤편 저장소 지붕이 폭삭 내려앉았는데요. 당시 폭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이 사고로 8명이 다쳤는데 전신에 화상을 입은 2명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차량 12대도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경찰과 국가수는 최초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탱크로리와 충전소, 충전 장치를 중심으로 감식을 벌였습니다. 탱크로리에 LP가스를 주입할 때 안전조치가 미흡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계적 결함 등을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스가 누출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 CCTV, 블랙박스 확인 등으로 가스 유출 경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충전소에 설치된 가스 누출 경보기가 제대로 작동됐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우리 항공사 여성 승무원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노숙자에게 묻지마 흉기 공격을 당했습니다. 승무원은 곧바로 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애틀랜타에서는 또 한인 여성이 강도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내 한 대형마트 의류 매장 앞에 경찰 수십 명이 출동했습니다. 현지 시각 15일 오후 한 40대 남성이 쇼핑몰에 들어와 쇼핑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An unprovoked attack that a male black 40 years of age with attire that suggests that he may be homeless, the young boy that he was going to stab him and kill him. 먼저 9살 어린이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 남성은 범행 후 마침 물건을 사러 온 여성을 발견하고 또다시 공격했습니다. And then came across a couple of other individuals, female Asians, where a female Asian approximately 25 years of age was also stabbed brutally in the chest. 피해 여성은 LA에 비행 업무를 갔다가 복귀를 기다리던 우리나라 항공사 소속의 승무원이었습니다. 범인은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쇼핑몰 보안 요원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일면식 없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승무원이 수술 후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는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던 60대 한인 여성이 강도가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여성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총을 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What happened yesterday was definitely a hit to our community. 지역 주민들은 피해 여성의 매장 앞에 꽃과 메모, 양초 등을 남기며 추모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주인 없는 밀키트 점포에서 상습적으로 음식을 훔치던 남성이 점포 안에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주인이 CCTV를 유심히 지켜보다 원격 조정으로 문을 잠가버린 겁니다. 전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정을 넘긴 새벽 시간, 간편 조리 식재료 세트를 판매하는 무인 가게입니다. 검정색 점퍼를 입은 남성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매장으로 성큼 들어옵니다. 곧장 냉장고로 향하더니 냉장고 안 식품을 이것저것 고릅니다. 계산을 할 듯 무인 결제기 앞에 내려놓는 남성. 비닐봉지에 담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을 빠져나갑니다. 그날 밤 마스크를 쓰고 또다시 매장에 나타난 남성. 이번에도 결제하는 신용만 하다 제품을 들고 나가버립니다. 남성은 지난 6일부터 3차례나 가게를 찾아 부대찌개, 돈가스, 찜닭 등 10만 원어치를 훔쳐갔습니다. 며칠째 물건이 자꾸 사라지자 가게 주인은 집에서 CCTV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매장에 들어와 두리번거리는 남성을 발견했고 원격 조종 시스템으로 매장 출입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당황한 채 가게 안에 갇혀있던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배가 너무 고파 음식을 훔쳤다며 마지막에는 자수하러 간 것이라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다른 범죄 혐의로 지명수배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절도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네, 조금 전 서울 신림선 보라매공원역에서 궤도 문제가 생기면서 전 구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퇴근 시간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큰 혼란이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황규락 기자, 현재 신림선 전 구간 운행이 중단됐다고요? 네, 조금 전 6시 32분부터 신림선 보라매공원역의 궤도 이상으로 전 구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서울시는 보라매공원역 상선 분기기 부근에 안내레일 이격으로 문제가 생겼고 긴급 복구 작업을 위해 운행을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기기는 열차를 다른 궤도로 옮기는 설비입니다. 운행이 중단되면서 당시 운행 중이던 열차는 서행 후 승객들을 내려줬고 현재는 단선 조치가 된 상황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동차를 잡아주는 레일의 간격이 넓어지면서 허용 범위 밖으로 벌어져 운행을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운행 중단 안내를 위해 신림선 전 직원을 역사에 배치했고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구는 한두 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운행이 전면 중단되면서 서울시는 신림선과 노선이 중복되는 4개 버스 노선에 예비 차량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퇴근 시간대에 갑작스럽게 운행이 중단되면서 혼란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올해 5월 말 개통한 신림선은 여의도 색강역과 관악산역을 연결하는 총 7.8km 길이의 경전철 노선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3년 내내 코로나로 고생한 수험생들이 드디어 수능을 치른 날입니다. 수학이 다소 어려워서 이과생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김예지 기자입니다. 선후배들의 응원전이 사라진 교문 앞. 가족들의 따뜻한 포옹이 힘을 더해줍니다. 수고했다, 공부한다고. 내가 볼 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고 진짜 들어가는 걸음걸음이 막 안쓰럽네요. 자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고 안쓰러운 마음에 눈물을 훔치기도 합니다. 수고했고 지금으로도 충분히 잘했어. 1분 1초가 아쉬운 수험생들은 마지막까지 책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준비한 실력을 모두 발휘할 수 있게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오늘 전국 1,300여 개 시험장에서 1교시 기준 45만여 명이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결시율은 10.8%로 지난해와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 세 번째 수능. 응시생 중 코로나 확진자는 1,892명으로 지난해와 다르게 격리 장소에서 외출해 별도로 마련된 시험장에서 수능을 봤습니다. 지난해 수능이 문이과 통합으로 처음 치러지면서 입시에 실패한 응시자가 늘어 재수생 비율은 31%로 26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불수능으로 불린 지난해보다는 전반적으로 쉬웠지만 일부 영역은 난이도가 높아 중상위권 변별력은 유지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작년 불수능이었던 것보다는 좀 더 평이했던 것 같아요. 국어는 작년보다는 쉬웠던 것 같고 수학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국어보다 수학이 어려워 올해도 이과생 강세 추세가 나타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수능 성적은 다음 달 9일 통지됩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이태원 참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동안 수사가 힘없는 아랫선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본격적인 윗선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사관들이 압수물이 든 파란색 상자를 들고 행정안전부 서울청사를 빠져나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시청에서도 수사관들이 안전 관련 부서 내부를 분주히 오갑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행안부와 서울시청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태원 참사 수사가 아랫선에만 머문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윗선 수사를 시작한 겁니다. 재난안전 관련 부서들이 압수수색 대상에 대거 포함됐지만 행안부 장관실과 서울시장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수본은 압수물 분석 결과와 참고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어제 특수본 관계자는 이 장관은 소방노조로부터 고발돼 피의자로 전환된 상태라며 이 장관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 이어 서울 서부지검도 온라인 매체의 희생자 명단 유출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희생자 명단이 공무원으로부터 유출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네, 참사 당시 경찰의 늑장 대응도 있었지만 긴급 차량 진입이 늦어진 것도 문제였습니다. 긴급 상황일 때 소방차나 구급차가 지나가면 당연히 비켜줘야 하고 규정상 방해가 되는 차량은 강제로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이젠 꼭 바꾸자. 홍유라 기자입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지만 앞 차량은 비켜주지 않습니다. 결국 구급차는 2분 이상 소중한 시간을 허비해야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도 구급대원들은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현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 소방대원들과 함께 서울 도심 골목을 점검해봤습니다. 골목에 들어서자 불법 주정차된 차량 10여 대가 눈에 띕니다. 일방 통행이 무색하게 양방향으로 서 있는 차들이 한가득입니다. 소방차는 어떻게든 주차를 해도 소방 호스를 끌고 가는 것도 벅찹니다. 수건을 들어서 이렇게 전개를 해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전 반경에 문제가 있죠. 또 다른 골목, 사방을 가로막은 불법 주차 차량 탓에 진입에 실패합니다. 못 들어가요. 아니요, 못 들어가요. 점검한 10개의 골목 모두 불법 주차 차량들이 있었고 두 곳은 진입조차 못했습니다. 재해 장소로부터 최대한 가까이 가는 게 목표인데 골든타임이 지나서 생명을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요.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 출동할 때 방해되는 차량을 제거 이동시킬 수 있도록 했지만 적용된 건 단 한 건뿐입니다.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소방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해 줄 필요가 있고 인센티브까지 제공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얌체 운전과 불법 주차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시민의식과 당국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도심 대규모 집회 소음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경찰과 여야 공동으로 집시법 개정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확성기 집회 소음은 폭력이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말마다 집회로 몸살을 앓는 서울 도심. 대형 스피커에서는 구호가 쩌렁쩌렁 울려 퍼집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존중하되 소음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업무를 보고 있을 때 이제 되게 묵직한 베이스음이 둥둥하고 막 울릴 때마다 머리가 좀 많이 아팠고요. 스피커 자체에 대한 규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국회에서는 집회 시위 법률 개정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기계적 장치로 인한 집회 소음을 참으라고 하는 건 폭력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동일한 음악이 반복 재생되고 이렇게 각인 효과가 크고 듣는 사람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라면 이러한 소음은 넓은 의미의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된다 이런. 경찰청은 집회 소음 단속 기준을 10분 평균값은 5데시벨을, 최고 소음은 10데시벨을 낮추자고 제안했습니다. 집회에 사용하는 확성기 종류와 수를 미리 신고하고 어길 경우 과태료나 운전면허 취소처럼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외국의 규제 기준 또는 국내의 다른 생활소음 규제 기준이라든가 주간 야간 소음도를 봤을 때까지는 좀 너무 완화된 그러한 기준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밖에 선거운동과 야외 행사의 소음 기준도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실명을 온라인 매체가 공개하고 천주교 신부들이 호명까지 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죠. 이번엔 한 목사가 외국인 희생자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바로 그 골목에 벽보를 붙인 겁니다. 제가 취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골목에 벽보가 붙어 있습니다. 외국인 희생자 26명 가운데 14명의 실명과 사진이 공개돼 있습니다. 이 벽보를 붙인 건 한 교회 목사입니다. 인터넷으로 이제 다 검색하고 나와 있는 걸 해서 쓰는 거예요. 이름을 알고 이름을 거론하면서 지도를 할 때에 더 간절함이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유족 동의 없는 희생자 실명 공개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엔 목사가 실명의 사진까지 공개한 겁니다. 목사님 지금 이거 외국인 희생자들 중에서도 가족분들이 이름 공개를 원치 않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제가 써놨잖아요. 이제 원치 않는 분들은 사진을 띄워가시라고. 원치 않는 대사관들이 와서 이거 좀 띄워달라. 아니 제가 잠깐 띄워가면 돼 본인들이. 이를 본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꼭 이름하고 사진이 있다고 해서 수모하는 건 아니에요. 내 자식이 만약 이런 참사를 겪었다면 자꾸 내 자식 이름이 나오면 너무 가슴 아플 것 같아요. 가족들 동의 없이 뭔가 얘기를 한다는 게 공개를 한다는 게 안 좋게 생각하고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외교부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국인 사망자 유가족의 입장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가족의 의사를 존중해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산구청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소중한 공간이 아니잖아요. 있어야지 그런 부분만 관리를 하고 있지 따로 포스트잇을 어떻게 저희가 한다든지 이러지는 않아요. 가톨릭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이 희생자 155명을 호명한 뒤엔 천주교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사 드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명단을 가족이 허락 없이 발표하는 건 안 좋다 이 말이죠. 그 나도 옛날에 정의구현 사회당 했어요. 지나치게 정치단체 비슷하게 그런 거 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지. 내만 아니고 그런 걱정을 하는 선직자들이 많습니다. 대통령 전용기 추락을 빌기까지 한 신부들의 정치 발언에 신도들의 실망은 더 커졌습니다. 어떤 자매가 저한테 지금 이렇게 보냈어요. 너무 실망스러워 성당을 일단 쉬려고 합니다. 사랑이나 화해, 용서해야 될 천주교가 지금 저주, 증오, 미움 천주교가 된다면 그거 가지고 누가 득을 보겠습니까? 부녀들이 득 보겠습니까? 정치인들이 득 보겠습니까? 유족 허락 없이 신상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홈페이지엔 아직도 희생자들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여인선이 간다였습니다. 네. 봉지에 담아야 할 과자 양은 줄이고 질소를 팽팽하게 넣어서 질소 과자라는 말이 나왔죠. 물가가 오르면서 기업들이 과자 가격을 올리는 대신 양을 줄이는 경우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겉보기엔 똑같은 과자 두 봉지. 자세히 보면 용량이 다릅니다.
최근 만들어진 제품의 중량은 78g인데 2달 먼저 만들어진 제품은 83g입니다. 지난 9월 이 과자 가격이 6% 넘게 올랐는데 용량도 줄어든 겁니다. 용량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과자 개수로 따져봤는데요. 5g, 과자 10개 정도가 줄어든 겁니다. 또 다른 과자도 중량이 84g에서 80g으로 감소했습니다. 농심 측은 양을 유지하면 가격 인상폭이 커져 가격과 양을 동시에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민감해하는 가격 인상 대신 제품 양을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거두는 겁니다. 오리온도 초코바 중량을 기존 50g에서 45g으로, 서울우유도 과자를 넣어 먹는 요거트 양을 5g 줄인 138g으로 조정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식용유 가격은 42.8%, 밀가루는 36.9% 뛰었을 만큼 재료값이 올랐기 때문 소비자들은 속은 듯한 기분이 듭니다. 최근에 사 먹었을 때는 질소 반, 과자 반, 사 먹는데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하고 기업들의 수법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격도 올리고 양을 줄여버리니까 좀 살짝 먹었을 때 내가 이 가격 주고 이걸 먹어야 되나 싶은 약간 배신감도 들었어가지고. 기업들이 가격뿐 아니라 제품 중량 감소도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게 차명이면 제가 전 재산을 그 국고로 환원하겠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은 조카 차명으로 이 부동산을 샀다는 목포 투기 의혹에 대해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했었죠. 오늘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차명 재산이라고 봤습니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목포 지역 부동산을 사들여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손혜원 전 의원. 대법원은 손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최종 선고했습니다. 조카 이름을 빌려 옛 여관 건물인 창성장을 매입해 부동산 실명법을 어겼다는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거래를 차명 거래로 봤습니다. 명의자는 조카인데 매매 대금이나 세금은 손 전 의원이 냈고 정작 조카는 소유권 등기 이전 뒤에도 부동산 위치를 몰랐다는 겁니다. 손 의원은 앞서 차명 거래 의혹이 사실이면 전 재산을 환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차명이면 제가 전 재산을 그 국고로 제 인생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차명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은 목포시 도시재생계획의 비밀성을 인정하면서도 손 전 의원이 비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거나 주변에 매입을 권유하지는 않았다는 원심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본 겁니다. 재판 결과를 접한 손 전 의원은 SNS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대한 벌금 판결은 매우 안타깝다고 적었습니다. 손 전 의원은 재산 환원과 관련해 이미 4년 전부터 목포에 재산을 쏟고 있다며 목포시립 나전 7기 박물관 개관 때도 큰 기금을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국회에선 내년도 예산을 두고 예산 전쟁이 한창인데요. 윤석열표 경찰국 예산과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을 맞바꾸기로 하면서 이 파국은 넘겼습니다만 예산을 두고 정치적 거래를 한다는 비난도 나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내년도 경찰국 기본경비 예산으로 1억 8,800만 원을 의결했습니다. 경찰국 인건비까지 더할 경우 당초 정부안 6억 원에서 일부만 삭감된 수준입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이 소위에서 단독으로 전액 삭감한 경찰국 예산을 부활시킨 겁니다. 수정안은 본부 인건비 감액 규모를 1억 원으로 조정하고 지역사랑 상품권 정액 규모를 5천억 원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반면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5천억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정부안에 없던 예산을 민주당이 7천억 원 증액했고 이를 5천억 원으로 조정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신설된 경찰국 예산 사수에 민주당은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을 확보한 것에 의미를 뒀습니다.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제 더 이상 몽리 부리지 말고 지역화폐 예산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복구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치는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가 정치적 거래를 통해 예산을 맞바꿨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자, 이런 대화 공개되기가 쉽지 않은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주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날선 설전을 벌이는 모습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습니다. 곽정아 기자와 함께 보시죠. G20 정상회의 연회장에서 먼저 포문을 연 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잠시 통역할 시간을 줬다가 굳어진 표정으로 다시 말을 잇습니다. 그러자 주스틴 트리도 총리가 통역을 끊고 응수합니다. In Canada, we believe in free and open and frank dialogue, but there will be things we will disagree on, and we will have to continue. 이번엔 시 주석이 말을 끊습니다. 이어 짧은 악수와 함께 등을 돌립니다. 굳은 표정의 트리도 총리는 회담장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40여 초 동안의 짧은 만남에서 시 주석이 항의한 언론 유출은 두 사람이 이틀 전 예정에 없던 비공식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캐나다 언론은 총리실을 인용해 이 자리에서 트리도 총리가 중국의 공격적인 간섭 활동에 대해 시 주석에게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주 트리도 총리는 2019년 캐나다 총선 당시 중국이 최소 11명의 후보를 지원하면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중국 매체들은 문제의 대화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양국 관계는 더 냉랭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은 지난 2018년 캐나다가 미국 정부 요청으로 멍원저우 화웨이 부회장을 체포하면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마약 제조 간첩 혐의로 캐나다인 2명을 구금시켰다가 멍원저우가 석방된 이후 풀어줬습니다. 채널A 뉴스 곽정아입니다. 네. 보호 마스크를 쓰고 훈련에 합류한 손흥민이 동료 선수들에게 큰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카타르 도하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태욱 기자, 손흥민이 카타르에 도착해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다고요? 네, 괜찮냐라는 걱정 어린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동료들도 손흥민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었던 건데요. 하지만 직접 보고 훈련까지 함께하자 선수들의 사기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대 교체의 주역이 될 20대 초반 선수들이 크게 자극을 받은 모습입니다. 진짜 다 뭉친 느낌이 처음 일어났을 때부터 났던 것 같아요. 좀 더 강해 보이고 일단 흥민이 형이 이제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제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고. 손흥민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죠. 2010년 부상을 안고도 월드컵 무대를 누빈 전 주장 박지성도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아쉽고요. 하지만 적응만 잘 된다면 우리로서는 아주 훌륭한 무기이고 또 어떻게 보면 대표팀의 가장 위력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응원하러 오신 분도 많을 텐데 월드컵 보기 위해 한 달 전부터 도착한 열성 팬들도 있다고요. 네,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실현하기 위해서 휴학까지 하고 일찌감치 카타르로 날아온 열성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선수들을 잠깐이라도 볼 수 있을까 훈련장을 방문하고 손흥민을 보기 위해 공항도 찾았습니다. 이제 월드컵 티켓 딱 요거랑 저희가 입장할 수 있는 경기장 티켓 딱 두 가지 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냥 딱 그 축구를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한국에서는 아르바이트와 과외로 여행비를 모았습니다. 현지 숙박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소개서까지 보내 한인 민박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젊은 친구들 자기의 열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서 저 친구들에게 어떤 도움이 좀 되고 싶었어요.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열정들이 이곳 카타르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비행기가 아니라 자전거나 차를 타고 몇 달 걸려서 카타르까지 가는 열성 팬들도 있습니다. 그 여정이 어땠는지 조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끝없는 광야 한가운데로 달리는 석 대의 자전거. 자전거 위에는 소형 텐트며 갖가지 짐이 잔뜩입니다. 햇빛을 피해 나무 아래서 간단한 식사를 해결하고 밤이 되면 모닥불을 피워놓고 쪽잠에 듭니다. 얼룩말이 달리는 아프리카 벌판까지 지난 끝에 도착한 곳은 바로 카타르 도하. 월드컵을 보기 위해 남미의 아르헨티나에서 10,000km를 달렸습니다. 꼬박 177일이 걸렸습니다. El desafío mayor fue el último, que fue cruzar el desierto de Arabia Saudita. Tuvimos que hacer, hicimos más o menos 150 kilómetros por día. 온통 포르투갈 국기로 장식된 자동차. 그 안에는 냉장고와 간이 침대 등이 있어 숙박도 가능합니다. 포르투갈에서 유명한 축구팬 4명은 56일째 자동차 여행 중입니다. 이들의 목적지도 카타르 도하입니다. Através de controle de fronteira, polícia, agora Croácia para Montenegro. 64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오른 영국 웨일즈의 축구팬 3명도 캄캄한 새벽 카타르로 떠났습니다. 8,000km나 되는 여정을 위해 이들이 택한 건 전기차입니다. 인도 케랄라에서 출발한 여성 팬의 열정도 누구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짧으면 한 달에서 길면 반년의 여정. 낯선 곳을 탐험해온 여정 그 자체가 월드컵을 오롯이 즐기는 그들만의 방식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한류의 원조, 세계로 뻗어나간 태권도입니다. 태권도가 흥겨운 K-팝과 만나서 전 세계에 태권 댄스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한국의 자연과 도심을 배경으로 태권도가 함께 호흡합니다. 한 문화재단의 태권도 영상 공모전 대상작. 배경은 한국이지만 태권도는 세계인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음악에 맞춰 강단 있는 품새가 연결됩니다. 이번 공모전 태권댄스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은 인도팀의 퍼포먼스입니다. 특히 태권댄스 분야엔 해외팀 응모가 많았습니다. 최근 달라진 한류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húng tôi đến từ thành phố Đà Nẵng, Việt Nam. Chúng tôi rất vinh dự và hạnh phúc khi được tham gia giải Taekwondo Dance. thật là làm tiếc. 어릴 적 누구나 쉽게 접하고 배워왔던 우리의 태권도 문화. 한류의 바람을 타고 전 세계가 새로운 방식으로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수능일인 오늘 날씨도 수험생을 응원했는지 낮 동안은 온화했는데요. 남은 한 주간은 큰 일교차에만 유의하신다면 심한 추위 없이 늦가을을 만끽하기에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날이 한층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 대기질은 대체로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오전에 일시적으로 경기 남부와 충북, 대구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중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 매우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사라지겠고요. 중부와 제주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남부는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제법 쌀쌀합니다. 서울은 6도, 대전은 3도로 출발해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17도, 광주는 21도까지 올라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제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산 편성권은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지만 예산 심의권은 국회, 그러니 다수당 민주당이 갖고 있죠. 견제와 균형 맞춰서 최선의 결론 내라고 나눠놓은 제도인데 현실은 싸우다 산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표 예산은 깎고 이재명 표 예산은 늘리겠다니 또 여당은 받아들일 리가 없죠. 국민 입장에선 윤석열 표 예산, 이재명 표 예산 따로 없습니다. 다 내 호주머니에서 나온 거니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정치 인질이 된 내 돈,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